네, 경호처는 무기도 화기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부대변인님, 네. 보면은 경호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갖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어떤 발언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어떤 무기라든가 화기를 사용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경호처가 대통령의 어떤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의지가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저는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도 수도권 내에 있는 형사 한 10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경호처 인력의 최대 한 5배 정도를 투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과 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체포영장 집행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시간과 인력과 그리고 의지의 문제인데, 이미 박종중 전 경호처장 그리고 이진아 경비본부장 이분들이 이미 사직서를 내고, 이진아 본부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찰이 출석했다는 자체가 저는 경호처 수뇌부의 붕괴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뇌부가 붕괴되면은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도 의지가 많이 꺾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물리력 없이 2차 집행 때는 경찰이 충분히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고, 대통령을 먼저 체포하기 전에 저는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부터 체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이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만 저는 체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경호처는 무기도 화기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경찰은 1000명의 가용 인력을 동원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또 포크레인 같은 장비도 동원할 생각인데요. 3단봉이나 테이저건 같은 걸 구비한 현황도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요, 구 부장님. 네. 경찰의 2차 영장 집행 진입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요새처럼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단순히 인력이 가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철조망과 같은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없이는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차벽도 서 있고 철조망도 있기 때문에 이 철조망과 이 차를 제거할 수 있는 이 수단을 확보한 다음에 그 방해가 되는,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사람이 투입해서,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서 있다라면 2사람 또는 3사람이 1사람씩 뜯어내는 방법으로 경호벽을 무력화시키고 관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체포하는 이런 이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찰로서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공무집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장면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경찰은 경찰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고, 경호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대한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는 맡고 있으니까 잘못하고 있고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둘 다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집단인데, 사상 초유의 계엄, 탄핵, 그리고 체포영장이라는 이런 새로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걸 결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과정상의 문제가 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악법도 지키겠다, 나 먼저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체포영장에 응하겠다, 대신 내가 아직 대통령 신분이니 수갑을 채운다거나 포승줄을 묶지 말고 내가 걸어 나가서 당신들이 조사하는 거에 충분히 답변하겠다, 이렇게 먼저 밝혀주신다라면 굳이 경찰과 경호처 직원 간의 물리적 충돌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 변호사님 반론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충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법리 해석의 문제일 텐데요. 네.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리고 한번 이의 신청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이의 신청이란 건 형사소송법에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원이 일단 영장 발부가 됐고,
그 영장 발부의 이 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마침표가 2번이나 찍혔어요. 예. 이거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왜 영장이 발부됐는데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예외적인 경우냐면요. 형사소송법에 만약에 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면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유를 수사기관이 설명해야 돼요. 그 판사에게. 예. 그 정도로 예외적인 상황인데 지금 그렇다면 경호처가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법리 검토를 그 내부에서는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리라고도 경호차장이 했는데 부서장이 안 내렸다는 겁니다. 지시 불이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안 되니까 전산팀으로 강제로 내렸다는 건데 이게 지금 경호처의 현실인 거죠. 저도 물리적인 충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너무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론이자 이론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원인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경제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임의 출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경찰은 이건 공권력이 무너지는 걸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많은 범죄자들한테 대단히 좋지 않은 신호로 가닿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물량을 동원한다고 해서 그걸 쏟아 넣겠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교대로 뭐 근무를 한달지 많은 인원들이 그렇지만 경호처장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진술로 알려진 건 차장이 이 화포 같은 거 총기를 무장하게 했는데 나는 거기서 배제되고 몰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돌출 행동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최소한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인적, 물적, 장비의 어떤 총동원은 경찰로서도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에 불응한다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장기전이 될 경우 2박 3일 장기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그래서 경찰과 경찰 인력과 경호처 인력이 대치할 때 경찰은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이제 버스에서 일부 인원이 쉬고 다시 돌아와서 대치를 하는 식의 장기전도 대비를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김 대변인님, 네. 아무래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치가 길어지면 더 체력 소모가 더 네. 크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공격하는 쪽이 좀 유리하죠. 언제 예. 공격할지 본인들이 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번에 체포영장 발부 유효 기간을 봤을 때 3주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이제 법원을 출입했는데 3주 이렇게 영장 유효 기간이 3주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점이 있는데 뭐 속된 말로 체포될 때까지 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영장이 발부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2가지 의혹인데 하나는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또 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얘기가 뭐였냐면 관할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고요. 그거는 피의자 쪽이 원하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피의자 쪽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을 명백히 얘기했는데 예외적으로 본인들이 피의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뭔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안 나온 거나 안 나왔으니까 서부지법에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갈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계속 논란이 증폭되고 있어요. 공수처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공수처장 불러가지고 민주당이 별의별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장갑차를 동원해라. 그다음에 뭐 가슴을 열고 총 맞을 각오해라. 그다음에 관을 준비해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수사 지휘권이 민주당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게 기본값이 돼서 도리어 불상사를 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상황에서 만약 불가피하게 한다면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뭔가 차츰차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관할권 이야기를 주셔서 장 변호사님 말씀 네.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관할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해서 공수처법에 이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전속관할이 서울지방법원을 관장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범위는 좀 틀리고요. 저희가 일반 사건을 하더라도 관할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불법 행위지에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 주소지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선별하는 건 당연하지만 수사기관입니다. 피해자가 나 여기서 수사받겠다. 저희가 이송 신청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이 법리와 법률에 어색하거나 좀 생경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호도를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2차 영장 집행이 대체 언제 될 것이냐일 겁니다. 지금 다음 주 초, 이르면 다음 주 초나 중순쯤으로 전망은 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체포영장 기간이 좀 길다고 알려져 있어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